내일 나와 함께 중요한 자리에 가자. 아빠, 오늘 도시락 김치 냄새 좀 났죠? 제가 잘못 싸서 미안해요. 하준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는 네가 싸준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다. 거짓말. 근데 괜찮아요. 전 아빠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새벽 5시 반, 낡은 빌라 2층 좁은 방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강석호는 아들이 정성껏 싼 도시락을 가슴팍에 품으며 출근길에 올랐다. 12년째 한 회사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시설 관리원이었다. 청운홀딩스 본사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유리궁전이었고 석호는 매일 아침 그 건물의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하며 하루를 열었다. 오전 11시 하준이는 흰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가 일하는 건물 앞에 섰다. 점심시간에 맞춰 깜짝 방문하려던 계획이었다. 회전문을 통과하자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구두 소리, 엘리베이터 작동음, 사람들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귓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하준이는 그 모든 소리를 지도 삼아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로비 한가운데 대형 분수대가 있다는 것도, 왼쪽 벽면에 회사 연역이 새겨져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매일 저녁 들려주던 이야기 덕분이었다. 조심해요, 꼬마. 거기 위험하다고.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준이는 정확히 분수대 모서리 30cm 앞에서 멈춰섰다.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하준이의 귀는 공간의 깊이와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비서들이 앞뒤로 호위하는 가운데 정장 차림의 노인과 중년 남자가 걸어왔다. 노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위험이 있었고 중년 남자의 걸음은 빨랐지만 어딘가 조급했다. 회장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공항으로 바로 출발하시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준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목소리 안에 섞인 미세한 떨림, 과도하게 높은 음역대,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쉰 소리. 하준이가 쇠 긁는 냄새라고 부르는 그것이 선명하게 감지되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독특한 기운이었다. 하준이는 지팡이를 세운 채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로비를 가로지르던 임병칠 회장 일행이 분수대 앞에서 멈춰섰다. 임 회장은 선글라스를 낀 소년이 혼자 서 있는 모습에 잠시 시선을 주었다. 70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렇게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할아버지. 하준이가 임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정확히 임 회장의 위치를 포착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다. 경비원이 다가와 하준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임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할아버지, 옆에 계신 분 목소리에서 쇠 긁는 냄새가 나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전무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거짓말을 할 때만 나는 냄새예요. 그분은 지금 할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오전무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아났다. 그는 즉시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당장 이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정신 나간 애가 회장님께 무슨 짓이야. 하지만 임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하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확신에 찬 평온함이 감돌았다. 임 회장은 평생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사업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아이의 눈에서 비록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다. 넌 누구냐? 임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준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하준이요. 제 아빠는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세요. 강석호요. 그 순간 복도 안쪽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오던 석호가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카트를 내팽개치고 뛰어왔다. 아들 앞을 가로막으며 임 회장과 오 전무에게 연신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제가 바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2년간 지켜온 일자리가 아들의 한마디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하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서도 임 회장을 향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는 눈은 안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들을 수 있어요. 그 아저씨는 할아버지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전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석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회장님, 보셨죠?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당장 이 사람 해고 처리하십시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전무가 경비팀장에게 지시를 내렸고 경비원 4명이 석호와 하준이를 에워쌌다. 석호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강석호 씨, 당신 12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했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어? 오전무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석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다. 하준이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2배는 빠른 속도였다.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오전무가 다시 소리쳤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인사팀에 연락해서 해고 통지서 작성하라고 해. 비서 한 명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석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로비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준이의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흐르는 투명한 눈물이었다. 그때 임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한번 쳤다. 묵직한 소리가 로비에 퍼졌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임 회장을 바라보았다. 임 회장은 천천히 하준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혔다. 꼬마, 네 이름이 하준이라고 했지? 네, 할아버지. 넌 정말로 사람의 거짓말을 들을 수 있느냐?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 회장의 숨소리에서는 쇠 긁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나무 향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서만 나는 따뜻한 기운이었다. 그럼 내일 나와 함께 중요한 자리에 가자. 내일 오후 3시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식이 있다. 오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임 회장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다. 회장님, 그건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이 장난으로. 임 회장이 손을 들어 오전무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다시 하준이를 향해 말했다. 강하준 군, 내일 계약 자리에 함께 가서 네가 말한 대로 오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거라. 임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오전무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지만 임 회장 앞에서 감히 항의할 수 없었다. 임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만약 네 말이 맞다면 네 아버지 강석호 씨를 우리 회사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겠다. 시설관리 부서가 아닌 본사 기획실 소속으로 말이다.
석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기획실 정규직이라는 것은 12년간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였다. 그것은 단순히 급여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다. 의료보험, 퇴직금,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포함된 완전히 다른 삶을 의미했다. 하지만 만약 네 말이 틀렸다면 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로비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너와 네 아버지는 다시는 이 건물 반경 500m 안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기업에 너희 부자의 명단을 돌리겠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하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의 손을 꽉 쥔 그 작은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석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임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애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아빠. 하준이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임 회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할아버지, 제가 하겠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여기로 올게요. 임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다. 오전무는 창백한 얼굴로 임 회장을 따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오전무가 하준이를 향해 차갑게 쏘아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하준이는 그 시선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로비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석호는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석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빌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좁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석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담배도 피우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하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천장이었지만 습관처럼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준아. 석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일이니? 아빠는 지금도 충분해. 비정규직이어도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잖니. 하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버지가 서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로 모든 것을 파악했다. 아빠, 눈이 안 보인다고 진실까지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석호는 아들에게 다가가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그리고 하준이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하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아빠, 전 아빠가 자랑스럽게 일하는 곳을 지켜주고 싶어요. 아빠는 늘 저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로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석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준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단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준이의 질문에 석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12년간 회사에서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안전수칙이 무시되는 것도,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모두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을 키워야 했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빠, 전 아빠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당당하게 가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석호는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석호와 하준이는 청운홀딩스 본관 20층 회의실 앞에 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복도는 어제의 로비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석호는 평생 한 번도 올라와 본 적 없는 임원층이었다. 그는 낡은 정장깃을 여미며 긴장한 숨을 내쉬었다. 하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타원형 대형 테이블 주위로 1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임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오 전무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다. 왼쪽에는 외국인 변호사 2명과 통역사가 자리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하준이에게 쏠렸다. 들어오너라. 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석호는 하준이의 손을 이끌고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았다. 하준이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어제와는 달랐다. 긴장, 의심, 적대감이 뒤섞인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회장님, 이제 시작하시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 전무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음 높았다. 하준이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오 전무는 서류를 임 회장 앞으로 밀며 볼펜을 건넸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우리 회사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파트너사인 싱가포르 GNT그룹과의 오랜 협상 끝에 오늘 최종 서명만 남았습니다. 임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때 하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석호가 놀라 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하준이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지팡이 소리가 회의실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다. 할아버지. 하준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서류 밑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있어요. 두께가 달라요. 종이 스치는 소리가 두 겹이에요. 오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변했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회장님, 이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이 중요한 계약이 지연되어서는. 오 실장. 임 회장이 손을 들어 오 전무를 제지했다. 그리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겼다. 세 번째 장에 이르렀을 때 임 회장의 손이 멈췄다. 서류 뒷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교묘하게 붙어 있었다. 똑같은 서체, 똑같은 양식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이게 뭔가? 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 전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건 참고 자료입니다. 회계팀에서 추가로. 참고 자료? 이건 합병 계약서야. 합작이 아니라. 임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쳤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외국인 변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우리 회사의 동남아 사업부 지분 60%가 GNT그룹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오 실장, 설명해보게. 하준이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석호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하준이의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오 전무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쇠 긁는 냄새가 점점 진하게 퍼지고 있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었다. 회의는 급히 중단되었다. 외국인 측 변호사들이 퇴장했고 임 회장은
오전무에게 일주일 안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실이 텅 비고 임 회장과 하준이, 석호만 남았다. 석호는 여전히 긴장한 채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임 회장은 천천히 하준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소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하준이를 바라보던 임 회장이 입을 열었다. 꼬마, 넌 정말 신기한 아이로구나. 종이 소리만으로 어떻게 그걸 알았지? 하준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할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어요. 서류를 받으실 때 숨을 한번 멈추셨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셨죠. 임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그는 분명 서류를 받는 순간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오전무를 믿었기에 무시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세요. 착한 건 좋은데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임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70평생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니? 하준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4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머리를 다쳐서 시신경이 손상됐대요. 처음엔 조금씩 보였는데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석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이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때부터 소리에 집중하게 됐어요. 사람들 목소리,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 그러다 보니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걸요.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도 다 달라요. 임 회장은 하준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지하 셋방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다.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힘드셨죠? 하준이가 물었다. 임 회장이 놀라 하준이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니? 할아버지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아픔을 겪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차가운 쇠 냄새가 조금씩 섞이고 있어요. 임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이 변해왔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셨죠? 하늘이시여,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가난해도 정직하게, 외로워도 따뜻하게 살게 하소서. 임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기도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매일 밤 자신을 위해 드리던 기도였다. 50년 전 기억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억이었다. 넌 어떻게 그걸? 제 엄마도 똑같은 기도를 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저한테 해주신 기도였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임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70평생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일주일 후 감사팀의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전무는 지난 3년간 총 12건의 해외 계약에서 서류를 조작해왔다. 합작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회사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들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왔다는 증거도 포착되었다. 임 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오전무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청운홀딩스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15년간 임 회장의 최측근으로 일해온 비서실장의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임 회장은 석호와 하준이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은 집무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임 회장은 석호에게 임명장을 건넸다. 강석호 씨, 약속대로 당신을 본사 기획실 정규직으로 임명하오. 직급은 대리, 담당 업무는 윤리 경영 모니터링이요. 석호의 손이 떨렸다. 임명장을 받아드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2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하준이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준군. 임 회장이 하준이를 향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첫 월급 선불이다. 그리고 이건 임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내 개인 재산에서 내는 특별 장학금이다. 너의 눈 치료를 위해 써라. 내가 아는 최고의 안과 전문의를 소개해 주겠다.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 돈은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임 회장은 하준이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고집쟁이로구나. 좋다. 그럼 네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 하준 장학회. 어떠냐? 하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석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오전무의 해임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석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당신 아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세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소? 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하준이가 다니는 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담임 교사는 하준이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고 했다. 석호는 회사를 뛰쳐나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준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듯한 검은 봉투가 있었다. 석호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쏟아졌다. 하준이가 학교 가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들이었다. 누군가 며칠째 하준이를 미행하며 촬영한 것이었다. 석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준이를 지켜보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퍼지기 시작했다. 청운홀딩스 임병칠 회장, 치매 의심, 어린아이 말 듣고 중요 계약 파기, 임 회장 건강 이상설, 회사 경영 능력 상실.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극적이었다. 임 회장이 최근 판단력이 흐려져 황당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일부 이사들이 임 회장의 건강검진을 요구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배후에는 오전무와 연결된 세력들이 있었다. 감옥에 있는 오전무가 외부의 협력자들을 통해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고 있었다. 석호는 회사에서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고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누군가는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기도 했다. 줄 잘못 선 거 아니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한 달 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사회는 임 회장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결했고 만약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 회장은 사실상 자택연금 상태가 되었다. 비서들마저 교체되었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었다. 석호에게는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명목은 업무 부적격. 겨우 2달 만에 정규직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석호는 항의했지만 인사팀은 차갑게 대응했다. 이의 제기는 노동위원회에 하십시오. 회사 결정입니다. 하준이는 학교에서도 점점 고립되었다. 아이들이 하준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하준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선생님들조차 하준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느 날 밤 하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눈을 떴다. 완전히 어두웠다. 마지막 남아있던 희미한 빛마저 사라진 것이다. 하준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눈앞에서 흔들어 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암흑이었다. 아빠.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석호가 달려왔다. 왜 그러니, 하준아?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히 깜깜해요. 석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가슴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일자리도 잃고 희망도 잃고 이제 마지막 남은 빛마저 잃어버린 밤이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하준이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보이지 않게 되자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욱 예민해졌다. 바람의 방향, 공기의 온도,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하준이는 깨달았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석호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찾았다가 우연히 노동 상담사를 만났다. 상담사는 석호의 사연을 듣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권했다. 석호는 처음으로 싸워볼 결심을 했다. 아들이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정당하게 맞서기로 한 것이다. 하준이는 집에서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집안 구석구석을 지팡이 없이 걷는 연습이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하준이는 몰래 집을 나섰다. 석호가 잠든 사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목적지는 임 회장의 집이었다. 하준이는 예전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임 회장 자택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버스 노선도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다. 새벽 2시 하준이는 임 회장의 집 앞에 도착했다. 경비원이 있었지만 하준이는 담장 뒤에 숨어 기다렸다. 경비원의 발소리, 숨소리, 순찰 패턴을 모두 파악한 후 틈을 노려 정원으로 들어갔다. 임 회장의 집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하준이는 창문 아래에서 작은 돌을 주워 던졌다. 창문이 열리고 임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냐? 할아버지, 저예요. 하준이요. 임 회장이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선글라스를 낀 소년이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하준이? 이 밤중에 여기까지 어떻게?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로 할아버지를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임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달 넘게 집에 갇혀 지내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완전히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 자신을 찾아왔다. 하준아, 넌 이제 눈이. 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괜찮아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짜니까요. 하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아빠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오 실장의 부하들이 이사회를 조종하려고 짜고 있는 대화예요. 이걸로 싸우세요. 임 회장은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정원문을 열었다. 하준이를 안으로 들인 후 USB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소년을 꼭 안아주었다. 고맙다, 하준아. 네가 내게 다시 용기를 줬구나. 일주일 후 청운홀딩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안건은 임병칠 회장의 해임과 새로운 경영체제 구축이었다. 16명의 이사 중 10명이 이미 해임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오전무의 측근들이 뒤에서 움직인 결과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 회장이 들어섰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석호와 하준이가 들어왔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해고된 직원이 왜 여기 있는 거지? 회장님,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오전무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이 된 남자가 항의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 증인을 모셨습니다. 청운홀딩스의 진실을 밝힐 증인입니다. 하준이는 석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이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지팡이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다. 하준이는 이사석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준입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 이사가 비웃듯 말했다. 어린애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준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이사들 앞을 걸으며 한 명 한 명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세 번째 앉으신 분, 지금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만지고 계시죠? 긴장하셔서 계속 만지작거리시는데 그게 열쇠 같아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전무가 몰래 건네준 임 회장 금고의 복제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그건 그냥 차 열쇠. 아니에요. 차 열쇠는 전자키라 삑삑 소리가 나요. 이건 구형 열쇠예요. 아마 금고 열쇠일 거예요. 석호가 준비해온 노트북을 켰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오전무의 부하들이 이사회를 조종하기 위해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누가 얼마를 받았고 어떤 약점을 잡았으며 어떻게 임 회장을 몰아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사 5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다. 불법 도청이야.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 6명이 들어왔다. 긴급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배임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황한 이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이밀자 해당 이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전무의 핵심 협력자였던 한 이사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입구에서 바로 제압당했다. 이건 함정이야. 회장이 꾸민 거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석호가 한 달간 목숨 걸고 수집한 녹취록, 이메일 기록, 비자금 계좌 추적 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되어 있었다. 임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청운홀딩스의 부끄러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하준이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평범한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싸웠습니다. 임 회장은 남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나는 오늘부로 회사 경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며
모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석호 씨, 당신의 부당해고는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을 윤리경영실 실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회장 직속 부서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석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하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임 회장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나는 오늘 내 개인 지분 10%를 기부하여 하준 개안 수술 재단을 설립합니다. 하준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빠 얼굴이 보여요. 6개월 후 하준이는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수술실에 누워 있었다. 국내 최고의 시신경 재생 전문의가 집도하는 수술이었다. 임 회장이 전액 지원했고 최신 의료기술이 총동원되었다. 수술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석호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임 회장도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료진이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경 재생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석 달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석 달간의 재활 치료가 이어졌다. 하준이는 매일 병원에서 시력 회복 훈련을 받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째 되던 날 희미하게 빛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2달째에는 흐릿하게 윤곽이 보였다. 석 달째 드디어 선명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아빠 얼굴이 보여요. 하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석호를 안았다. 석호도 아들을 꼭 껴안으며 목 놓아 울었다. 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하준이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졸업식장에는 백발이 성성한 임 회장과 머리가 희끗해진 석호가 앉아 있었다. 하준이는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본 것들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준이의 목소리가 강당 가득 울려 퍼졌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가르쳐 준 두 분이 계십니다. 하준이는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아버지이신 임병칠 회장님. 두 분이 보여주신 용기와 정직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하준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임 회장에게 다가갔다. 84세가 된 임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하준이는 무릎을 꿇고 임 회장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래, 하준아. 오늘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마음이 더 아름다워요. 임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준이는 임 회장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임 회장도 떨리는 손으로 하준이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석호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으며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제가 두 분을 지킬게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다. 임 회장과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강당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석양이 캠퍼스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강당 계단 위에 선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 실루엣처럼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아들이 밀고 그 옆에서 손자가 함께 걷는 모습,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때로 멈춰서서 웃고 다시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따스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날렸다. 꽃잎들이 세 사람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추듯 흩날렸다. 그 아름다운 순간 속에서 하준이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온 세상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어둠을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빛 속으로.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